헬스 365 뉴스 2025년 1월 9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결국 항암제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매출 1위 지형이 2025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와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티드 계열 제품의 올해 글로벌 매출은 각각 358억 달러와 356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두 제품을 합치면 7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매출 1위를 지켜온 MSD의 면역항암제 매출을 약 13% 이상 웃도는 수치로 항암제 중심이던 블록버스터 의약품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먹는 비만약 경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제품은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출시됐고 릴리의 경구용 후보물질도 조만간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는 경구제 경쟁과 차세대 기전 개발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복권 소식입니다. 성인 5명 중 1명 복합 만성질환 10명 중 1명은 3대 질환 모두 알아.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3가지 질환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성인의 복합 만성질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19.7%로 2013년보다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단일 만성질환을 앓는 성인도 26.4%에 달해 성인 4명 중 1명꼴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복합 만성질환이 급격히 늘어 60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40%를 넘었습니다. 2030대에서도 단일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해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과 음주, 신체활동 부족이 꼽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년기부터 생활습관 개선에 조기 개입하고 중장년층에는 복합 만성질환을 전제로 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 운영체계 등 필수 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재가 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돌봄 필요도 조사를 거쳐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 노인의 경우 노인 맞춤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기존 13개 서비스에 더해 치매관리주치의와 재택의료센터 등 확충 중인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장애인 역시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주요 서비스가 우선 지원됩니다. 또한 퇴원환자 지원과 노쇠 예방 관리, 방문 영양재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되며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자체 기획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6년 관련 예산을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담 인력도 전국에 5,300여 명이 배치돼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통합돌봄 정보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그 결과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 인력 배치 등 주요 준비 지표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은 제도 도입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사업 시행 전까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간 건강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경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간이 단단하게 굳는 이른바 간 경직도가 높으면 간암 등 중증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김승업 이혜원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다국적 공동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간 섬유화 지표와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측정하는 간 경직도 검사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환자들의 예후를 집중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은 비만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과 함께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습니다. 연구팀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16개 의료기관의 환자 1만 2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약 30%에서 혈액검사 결과와 간 경직도 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액검사상 저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간 경직도가 높은 환자들은 두 검사 모두 낮은 환자들에 비해 간부전이나 간암 같은 중증 합병증 위험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혈액검사 수치만 높고 간 경직도가 낮은 경우에는 합병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업 교수는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 상태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 경직도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원 교수도 정확한 위험도 평가는 혈액검사와 간 경직도 검사를 함께 살펴야 가능하다며 두 검사 결과가 엇갈릴수록 정밀 검사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7일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활동할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하고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은 앞으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114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여부와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명예지도원 자격으로 활동하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시설 전반의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직무교육은 경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노인의 권리 이해와 주요 인권 침해 사례, 현장 점검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인권지킴이 활동이 어르신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